저희 사용자분께서 궁금하다고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아주셨어요. 초등학교 교과서 어떤지. 저희 선배맘들 이미 학교를 보낸 막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니어서 조금 네. 죄송하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아는 선에서 제가 이제 제일 가깝게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낸 학부모다 보니까 네. 아이가 작년에 배운 1학년 교과서를 좀 들고 왔는데 슬기로운 생활, 바른 생활이 합쳐진 계절책이 있어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책이 있고 봄, 여름은 이제 1학기 때 배우고 가을, 겨울은 2학기 때 배우고 책에는 많이 뭐가 붙어 있어요. 이게 또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되게 열심히 프린트를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너무 귀찮아가지고 정말 딱 교과서 중심으로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. 여기 책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. 요새 책은 스티커가 뒷부분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거 띄워서 붙이는 활동도 많더라고요. 저희 때는 스티커 같은 거 없었잖아요. 오, 책이 펼쳐져.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게 궁금하네요. 안전한 생활? 되게 새로운 과목인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? 안전한 생활을 하려면 횡단보도 건널 때 오른손을 들어야 된다. 학교 생활에 대한 규칙은 여기에 맞아, 있네요. 맞아. 이런 거 하면서 소방훈련도 꽤 여러 번 했던 맞아요. 걸로 알고. 초등학교 때는 영어는 가르치지 않나요? 아, 초등학교 때 영어 가르쳐요. 그쵸,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때부터. 교과에 영어. 들어와요. 그때부터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를 일찍부터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나는 영어를 정말 어느 정도 읽고 쓸 줄 아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ABC부터 배우게 되는 그럼 지루해 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하죠. 또 막상 학교 진도에 맞춰서 같이 갈 경우에는 중학교 때 영어 수준이 갑자기 또 확 점프가 돼요.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.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교과서 다 모아놨지만은 대학교 가면은 교과서를 볼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는 교과서를 상으로 들고 와요. 맞아요. 그러니까. 저희는 다 들고 다니는데 그때 시간표에 맞춰서 다 교과서 바꾸고 해야 어깨 되는데 빠지게 메고 맞아. 다녔는데. 이제는 사물함에 두고 시간에 맞춰서 그 교과서 갖다가 이제 하고 숙제가 있을 경우에만 교과서를 갖고 오는 안 갖고 온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러면은 예습과 복습은 그런 거 없어요. 아 그래요? 예습과 복습은 없고 숙제로 수학 익힌 갖고 오면은 그 숙제를 하는 건데 복습 차원에서 교과서를 한 벌 더 집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니까. 네, 제 친구는 항상 그랬었어요. 찾아보니까 오. 아예 입학하기 전에 미리 서점에서 교과서를 한 벌 더. 서점에서 교과서를 팔아요? 서점에서 오, 팔아요. 팔더라고요. 동네 서점 말고 이제 대형 서점에서. 근데 항상 파는 게 아니라 새학기 시작할 전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동안만 우와. 내놔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하러 가려 했더니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중간에 수학 익힘을 잊어버렸대요.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구하러 다니는데 못 구하겠는 거예요. 서점이 없어가지고. 그럼 잃어버리면 학교에다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선생님이 안 구해주세요? 안 구해주시고. 따로 알아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? 놔두고 다녀야겠네. 그러니까 당근에도 많이 막 나눔하고 그러더라고요. 따로 또 집에서 보시려고. 열성적인 엄마 아빠들은 정말 그럴만도 하겠네요. 저는 아이 둘을 1학년을 보냈는데 교과서 이렇게 자세히 보긴 오늘 처음이에요. 사실 저도 어제 처음 봤거든요. 요 교과서랑 그거랑 같이 짝을 이뤄서 국어 활동. 보조 교과서가 있어요. 순서대로 배우는데 단원으로 치면 1, 2, 3, 4, 5단원이 가에 속하고 6, 7, 8, 9, 12 나 단원에 속하더라고요. 내용을 보니까 글자를 배우기 전에 해당하는 뭐 연필을 잡는 방법, 바르게 앉는 자세, 친근한 사물의 이름 쓰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가나다를 배우더라고요. 자음자 배우고 맞아요. 모음자 배우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는 딱 저희 앱하고 비슷한데요? 그리고 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는 가 책에서 배운 아주 기본적인 글자 만드는 결합 원리 같은 거를 배워서 쉬운 낱말이나 두세 단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배우고 그 문장을 활용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문장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들을 나에 이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. 되게 빠르네요. 그러면 1학기 안에 자음 모음의 이름과 소리를 배우고 바로 조합과 단어, 문장까지 한 학기라면은 사실 4개월, 5개월 정도의 5개월이 살짝 안 시간인데 되는데 그 기간 안에 그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. 아예 뭐 글자를 모르는 아이부터 어느 정도 아는 아이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평균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
그리고 사실 많이 이제 신경 쓰지 못하고 가는 부분이 띄어쓰기, 문장 부어쓰기 네. 이런 부분일 텐데 1학년 1학기 나에서 네. 나눠지고 뒷부분에 있네요. 조금 하고 이제 2학기 때 뭐 부호나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우더라고요.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가 처음부터 한글을 배울 수 있게끔 이제 교과서에서 다 다뤄주겠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. 정말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간다면은 이런 빠른 진도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근데 쓰기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입학을 하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? 1학기 때는 네. 알림장을 선생님이 네. 프린트해서 붙여주셨어요. 아. 왜냐면은 알림장을 써서 받아 쓰면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. 그치. 근데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시고 알림장에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끝까지 못 써갖고 와서 이제 아는 엄마한테 전화 숙제를 몰라. 왜냐면 쓰기가 안 된 상황에서 빠르게 쓰는 게 더 안 되잖아요.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. 3일에 한 번 정도 쓰게끔 이렇게 조금씩 쓰기 연습되게 해주셨거든요. 근데 보면은 이 국어 활동도 거의 쓰기예요. 이런 식으로. 맞아요. 자음, 모음 조금 가르치고 몇 장 지나면 바로 쓰기에 맞아요.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에 칸을 채우려면 쓸 수를 있어야 될 텐데 읽기뿐만이 아니라 쓰기도 따라갈 정도는 돼야지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. 이런 공책들도 오늘 좀 갖고 오셨는데 쓰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숙제로 할 수 있게 꽤 내주셨거든요. 1학기 때는 집에서 책을 읽고 책에 있었던 좋은 문장들을 그대로 그냥 옮겨 쓰는 숙제를 내주셨어요. 매일매일 한 문장씩 써야 되는 숙제가 있었거든요. 어떤 책에 대한 이해도 하고 글자 쓰는 연습도 될 수 있게끔 2학기 때는 조금 더 심화로 넘어가서 자기의 생각과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는 거를 숙제로 내주셨어요. 이것도 뭐 그림 일기지만 문장을 한 최소한 3-4문장을 쓸 수 있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 기분은 어땠다 뭐 이런 식의 가이드가 있고 내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줬어요. 선생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그렇죠. 지나고 보니까 아 우리 선생님 정말 좋았었구나. 30명 가까이 이렇게 다 코멘트를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습관 잡기라고 하잖아요. 그것들을 되게 신경 써주신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수학을 좀 뜯어볼까요? 1학기 때는 숫자를 50까지 배워요. 2학기 때는 100까지 배워요. 1학기 때는 50까지니까 한 자리 덧셈, 뺄셈, 비교하기, 어느 숫자가 큰가 작은가,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모양의 도형. 2학기 때는 이제 100까지의 숫자니까 두 자리 숫자의 덧셈, 뺄셈. 2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세 자리, 그리고 곱셈으로 넘어가요. 1학기 때 제일 중요한 게 모으기 가르기. 그거 너무 어려워. 내가 봐도 헷갈려. 이런 식의 가르기 모호도 있는데 이제 네. 10을 기준으로 6개가 있으면 몇 개가 남고 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산과 관계가 있잖아요. 네. 그 연습을 많이 하면은 확실히 연산이 빨라지더라. 그리고 2학기 때부터 이제 시계 보기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학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 시계. 그래요? 맞아요. 시계 쪽 되면 단원 평가의 점수가 기가 막혀요. 저희 20점 받았어요. 학교 가기 전에 응. 시계 볼 줄 알아야 돼요? 아니요. 알 수 없잖아요. 우리 은호는 6살 때 벌써 시계를 받고 이준이는 학교 갈 때도 시계를 못 받고 걔 약간 영재급인 것 같아요. 그런 줄 말씀하시는 알았는데 거구나. 3학년 지나면은 우리 아이가 극히 평범한 아이구나를 느끼게 돼요. 근데 대부분 시계를 어려워해요. 1학년 때는 30분 단위의 시계 보기예요. 뭐 1시 30분, 2시, 2시 30분 그런 식이어서 어렵지 않아. 이것도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. 이것도 너무 어려워. 2학년 올라가면 이게 뭐 2시 3분 전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심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. 그래서 이 시계 파트가 쥐약이다. 근데 시계 놀이는 좀 가기 전에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겠네. 수학에서 시계 보기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한다. 그리고 1학기 때는 가르기 모으기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연산에 크게 도움이 되더라. 이제는 좀 떼고 갔어요? 겨울방학 때부터 조금 고민을 한 것 같아요. 수학이 되게 사실 걱정이 됐었어요. 문장을 읽어야지. 굉장히 모순돼 있네요. 쌩쌩이, 가- X자, X자. 그리고 한 발씩 번갈아 뜨기까지 해야 되더라고요. 할 거 되게 많아요.